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로렌 씨도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에 이어서 생일에 대한 이야기부터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진다 씨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예,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의례를 공부했었어요. 그죠? 한국의 의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의례, 뭐 결혼식 있었죠. 결혼식. 그리고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 축의금이 있었고, 장례식에 가면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 조의금이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하면서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 축의금을 내는 거고요. 장례식은 위로한다는 뜻,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조의금, 부의금을 낸다. 제사, 조상이 돌아가신 날, 이걸 기일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명절, 추석과 설날이 있었죠. 이렇게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이때는 선생님 제사가 아니라 차례라고 했잖아요. 네, 차례가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미역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임준 선생님 생일 언제라고 그랬어요? 아시는 분? 임준 선생님 생일. 7월 24일. 와우!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7월 24일 미역국을, 한국 사람들은 미역국을 먹는데, 미역국을 임준 선생님은 안 먹는다. 너무 더워서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온리 케이크를 먹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을 왜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미역국. 그래서 지난 시간 걸 보면 알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 많이 아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많이 아팠지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역국을 먹습니다. 네,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다. 자, 그다음에 생일 중에서 중요한 거는 몇 번째다? 퍼스트 생일, 그리고 60스 생일. 자, 첫 번째 생일을 돌잔치라고 합니다. 돌잔치, 파티예요. 파티. 그래서 first birth party. 여기서 잔치라는 말이 파티라는 뜻입니다. 돌잔치를 하는데 그때 돌잡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지금 얼마 됐어요? 365일 된 아이예요. 태어났어요. 세상에 나왔어요. 365일. first birth가 되겠죠. 그래서 생일 파티, birthday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돌잡이라는 게 있는데 돌잔치인데 잡아요. 그랩 이런 뜻이에요. 잡아요. 무엇을 잡아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하나 잡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잡으면 이 아이의 미래, 퓨처가 guess,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미래를 추측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일에 이 아이가 잡아요. 돌잡이라고 하는데 돌잡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펜슬, 연필을 잡아요. 오, 공부를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공을 잡았어요. 공을 잡으면 이 아이는 운동을 잘할 거예요. 운동선수가 될 거예요. 이 아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마이크를 잡으면 노래를 잘할 거예요. 아니면 아나운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아이가 이 중요한데 이 아이가 만약에 thread 어떻게 thread 네. 실이에요, 실. thread 이거 맞나? thread 실을 잡아요. 실은 어때요? 길다. 그죠? 길다. 이렇게 길기 때문에 저는 장수를 오래 살아요. 건강해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뭐예요? 돈을 잡았어요.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미래를 추측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그래서 돌잔치와 돌잡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갑, 회갑은 60번째입니다. 60번째. 그래서 60번째 생일을 환갑, 회갑이라고 해서 파티를 해요. 큰 벌스데이 파티를 합니다. 네. 왜 60번째냐?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했죠. 자, 여기 보면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개가 있고요. 여기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첫 번째 글자 first letter, 이게 두 번째 글자 그다음 second letter인데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여러분들이 수학 공식 배웠죠. 그래서 2 곱하기 6은 60이 됩니다. 최소 공배수. 한국어로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가 60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갑자년, 그다음에 을충년 이런 식으로 병인년 이렇게 쭉 가다가 나중에는 병유년, 그다음에 뭐 정오년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퍼센티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경우의 수가 60개예요. 이름, 모든 네임, 모든 이름이 60개인데 이 60개가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60번째는 같은 해가 되는 거죠. 똑같은 해. 그래서 모든 이름의 해를 다 살았다. 라고 해가지고 와 진짜 오래 살았어요. 이렇게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이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60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Remember this. 자, first 그리고 60. 이거 이름은 돌. 이거 이름은 환갑 또는 회갑. 요것만 알아두죠. 환갑, 회갑. 알겠죠? 그래서 생일 중에서 중요한 생일은 first 그리고 60th, 16th. 그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를 먹습니다.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 다른 나라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돌잔치 하고요. 자, 봅시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조상이 죽은 날이는 제사. 좋아요. 제사고요. 2번은 생일에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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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을 먹습니다. 자기의 첫 번째 생일은 돌잔치. 돌잔치. 돌잔치 때 중요한 이벤트 뭐라고 그랬어요? 돌잡이. 아, 맞아요. 돌잡이. 돌잡이는 뭐 하는 거예요? 미래 예측하는 거. 이거 엄청 추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무 잘하시네요.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미래를 추측해 보는 거예요. 예측해 보는 겁니다. 자, 61번째 생일을 뭐라고 해요? 회갑. 좋습니다. 환갑, 회갑 환갑. 맞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된다. 자, 한국 문화 제 9강입니다. 대중문화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중문화. 대중문화 뭐가 있어요? 드라마? 영화? 케이팝?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알겠죠? 한국의 대중문화 노래부터 가볼게요. 노래. 한국의 노래는 당연히 여러분 나라에도 있듯이 트로트, 발라드, 힙합, R&B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힙합, 힙합, 힙합 이렇게. 힙합. 리듬 앤 블루스. 이거 가요를 즐겨 들으며 어떤 시기에 특히 많은 인기를 얻는 유행가도 자주 나타난다. 유행가, 케이팝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K-pop. 힙합. 네.
자, 드라마 보면 한국의 드라마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매일 하는 거 있어요. everyday, everyday, 아직 every morning, 그다음에 everyda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미니 시리즈도 있죠. 뭐 짧게 하는 거. 그다음에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토도 있습니다. 주말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또 특징은 뭐냐면 러브 스토리가 많아요. 러브 스토리. 항상 러브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패션, 드라마에는 나오는 장소가 핫플레이스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핫플레이스가 된다. 유명한 장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물건, 음식, 음료 이런 것들이 잘 팔려요. 인기가 많아져요.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보면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자 주인공이 치맥을 먹었어요. 그럼 다 아시죠? 치킨 앤 맥주 치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맥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영화관에서 얼마나 많이 보냐면 한국 사람 한 명이 1년에 4번 정도 봅니다. 영화관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굉장히 많이 본다. 한 명당 1년에 4번 정도 한다. 이렇게 영화도 많이 인기 있고요. 세계적으로. 스포츠, 이 스포츠는 알아두면 좋겠어요. 한국은 야구하고 축구 인기가 많습니다. 야구, 축구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는 양궁, 활쏘기죠. 활쏘기. 이렇게 쏘나? 어떻게 쏘지? 활쏘기, 양궁이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뭐 이 사람은 뭐 김연아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이런 데서 실력이 좋다. 실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류는 굉장히 유명한데 여기 1990년대 말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그냥 2000년대 초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2000년대 초 처음 시작할 때쯤에 start. 2000년대 초부터 한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로 이렇게 퍼져나간 것을 그리고 인기가 많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한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한류가 뭐예요? 구술시험 인터뷰를 할 거예요. 구술시험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류가 뭐예요? 그러면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말하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점수가 높아져요. 그래서 200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부터 또는 뭐 2000년대부터 괜찮아요. 2000년대부터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인기가 많아진 것, 높아진 것,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한류가 뭐예요? 그러면 2000년대 초부터 한국 문화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진 것.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인기가 많아진 것.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추가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드라마부터 시작했습니다. 영화, K-팝, 그 다음에 K-뷰티, 뷰티 어떻게 써요? 뷰티, K-푸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드라마, 영화부터 K-팝, K-뷰티, K-푸드까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네. 자, 아이고. 흘렀네. 자, 한번 해볼까요? 한국에서는 여러 스포츠 중에서 뭐와 뭐가 인기가 많다? 야구, 야구, 축구, 축구 좋습니다. 야구와 축구가 인기가 많습니다. 외국 한국 문화가 아시아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한류.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2000년대 초 또는 초반이라고 얘기해요. 초반 전 세계에 한국 문화 인기 많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좋아요. 자, 한국 문화 중에서 특히 뭐뭐뭐와 케이팝이 인기가 많다. 뭐예요, 이게? 드라마, 그렇죠. 드라마와 케이팝이 인기가 많습니다. 네. 드라마, 케이팝 특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종교, 릴리전. 맞죠? 종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와 비슷합니다. 근데 한국의 어떤 오리진 종교가 있겠죠. 오리진. 그래서 전통, 트레디셔널 종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 종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종합시험에서도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외래 종교라고 해서 네, 외래 종교. 외래 종교가 중요합니다. Come from other country. 그죠? Come from other countries. 이렇게. 자, 종교인데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외래 종교가 더 중요해요. 이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어떤 종교가 있냐? 자, 첫 번째로는요. 가장 먼저 first come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장 먼저 왔어요. 누가 먼저 왔냐면 불교가 왔습니다. 불교. 중요합니다. 불교. 두 번째로는 유교. 중국에서 왔죠. 여기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왔고요. 여기는 중국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입니다. 크라이스트. 불교 네팔 아, 네팔. 네팔에서 네네. 인도 네, 아니야. 네팔에서 시작됐군요. 네. 자,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면 4세기예요. 4세기.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삼국시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왔습니다. 가장 먼저.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알아야 돼요. 우리 문제에서는요. 가장 오래된 외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오래된 외래 종교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왔다. 가장 먼저 왔다. 근데 이 불교가 중요한 건 뭐냐면 불교는 아트가 많다. 예술품이 많아요. 예술품이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탑 있잖아요. 타워. 타워. 이렇게 탑이 있거나 아니면 부처님 모양.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양 있잖아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 이걸 탑이라고 하고, 이거는 불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절이 있겠죠. 절이. 절도 있고요. 템플. 템플. 네. 자, 이런 예술품들이 많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자,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유교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 한국인의 밸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유교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그다음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와
그 다음에 기독교, 개신교가 있습니다. 개신교. 개신교는 뉴, 천주교는 올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17세기에 왔고, 얘는 19세기에 왔는데, 최근에 왔기 때문에, 이것들은요,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술과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렵죠?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니까. 네. 천천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전통신앙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오리진이에요. 오리진. 오리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 오, 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가 와. 비가 와요. 비가. 비가 오면, 오, 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태양, 별, 바다, 나무 이런 것들이 다 God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불교부터 중요합니다. 외래 종교죠. 외래 종교인데 불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외래 종교. 외래가 뭐라고요? Come from other countries.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네팔에서 왔잖아요. 네팔에서 중국을 거쳐서 온 그 가장 오래된 4세기에 들어온 중국을 통해 들어온 종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트, 아트, 그죠? 그래서 절 뭐였어요? 절, 그 다음에 타워, 아이고 이렇게 타워, 타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상, 이렇게 부처님의 모습, 불상이 있었죠. 많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문화재, 아트워크, 문화재, 아트워크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유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인의 가치관. 아이고, 가치관. 한국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문화에 많은 영향, 요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효도, 예의, 그죠? 제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유교 때문이다. 유교 때문이다. 그걸 유교 때문이다라는 걸요. 영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이펙트. 자, 그다음에 유교 문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교육기관은 향교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 지금도 유교 교육을 하는 곳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건 한국인의 가치관, 그것이 유교의 가치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데 17세기와 19세기이죠. 그래서 여기는 천주교는 학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학교, 병원 이렇게 됐고요. 학교는 education,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 위생 이런 것들, 메디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개신교 덕분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프리덤! 자, 제가 뭐 얘기했어요? 뭐야? 전통신앙, 전통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슬람교도 많이 들어왔고요. 힌두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많이 있는데, 어떤 걸 믿어야 돼요?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준 씨한테, A씨한테, A씨, A씨는 종교가 뭐예요? 종교를 물어봤어요. 종교를 물어봤는데, 이 A씨가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네, 괜찮습니다. 오케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다 괜찮아요. 있어요? 어떤 거를 믿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이게 자유입니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네. 자, 한국 사회 종교는 개인의 안정감, 행복감, 공동체 유지, 발전에 영향을 준다. 좋은 영향. 좋은 영향을 준다.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 그리고 기독교. 불교에는 부디스트가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기독교에는 누가 있냐면 지저스가 있어요. 지저스.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임준 선생님의 생일은 7월 24일. 네. 임준 선생님 생일은 7월 24일인데 안 쉬어요. 보통 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생일 중요하죠. 언제냐면 음력 4월 8일. 음력 4월 8일인데 이날은 중요하기 때문에 쉬어요. 쉬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인데 이름이 부처님 come to this land.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네. 그 다음에 석가모니라고도 하는데 석가모니가 부처님이에요. 석가탄신일. 생일이란 뜻입니다. 석가모니 생일, 탄신일.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씁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양력이고요. 12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름이 두 개인데 성탄절 그리고 석가 아니 크리스마스. 깜짝이야. 크리스마스. 선생님 크리스마스 영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네, 맞아요. 이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여기 써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쉬는 날이니까. 근데, 다른 종교의 쉬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여러분, 안 돼. 보지 마요. 자, 1번. 뭐야? 불교? 아, 좋습니다. 불교예요. 불교. 여기서 가장 오래된 종교 이거죠. 절탑 불상, 아트워크, 문화유산. 지금도 한국은 뭐예요? 유교? 맞습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교의 생각, 유교 문화, 뭐 제사라든가 예절, 효도 이런 거요. 그다음에 19세기에 서양의 선교사를 통해 한국에 전파되었고 뭐예요?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그렇죠. 개신교죠. 개신교. 여기가 19세기 개신교가 있었고요. 17세기 천주교가 있었죠. 천주교. 네. 한국에서는 무슨 날? 무슨 날? 이건 세 글자고 여기는 다섯 글자니까 이걸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뭐죠? 4월 8일?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 안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 그거 말고. 뭐죠? 석가탄신일? 맞습니다. 다섯 글자니까 석가탄신일. 여기는 세 글자네요.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크리스, 크리스 오 마이 갓. 성탄절. 크리스, 예. 뭐예요? 성탄절.
그렇죠. 성탄절 쓰면 되겠네요. 성탄절. 역시. 어머, 여기 지훈네. 석가탄신. 그다음에 성탄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전통 가치와 연구. 방금요. 전통 가치. 선생님, 한국인의 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종교는 유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 많이 남아있다. 한국 문화에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교의 가치관에는 효도, 그 다음에 예절, 예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상부, 상조와 유대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 여기 안에서 연고가 들어갑니다. 연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유교에서는요 효도를 강조합니다. 이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즉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자면 make 부모 glad happy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make 부모 happy 이것이 효도예요. 효도 부모님께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행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절, 예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를 꼭 물어봐요.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런 호칭을 붙이죠. 나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절을 잘 갖추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고 식사 예절, 밥 먹을 때 예절도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재밌죠? 네. 자, 이런 예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죽은 사람, 데드맨. 죽은 사람에게도 예절을 있어요. 예절. 그걸 뭐예요? 이거 제사라고 하죠. 죽은 사람에게도 예절을 지킵니다. 예의를 지켜요. 이런 일들이 있다. 자,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거 뭐냐면 We are the one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함께 우리는 하나 이런 뜻이에요. We are the together.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라는 한 사람보다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상부상조 유대감 공동체의식 연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자, 전통 가치는요, 효 나죠. 한국에서는 효를 중시한다. make 부모 해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부모를 존경하고 기쁘게 해드린 거다. 리스펙트 부모, 그다음에 make 부모 해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절은 어때요?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리스펙트. 그래서 높임말, 인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높임말, 인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예절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부상조와 공동체. 이게 we are the on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라는 사람보다는 여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 나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I have a problem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도와줘요? 우리는 we are the one together 이렇게 다 도와줍니다. 만약에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다 도와줘요. 다 도와줍니다. 그죠? 자, 이걸 상부상조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부상조라는 말을 알아두시면 상이요. 서로란 뜻이요. one another, each other. 서로란 뜻이요. 서로. 그 다음에 부라는 것은 help. 그 다음에 조라는 것도 help. 돕다라는 뜻이요. 서로 돕다, 서로 돕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부상조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 서로 돕다예요. help, each other.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께하는 커뮤니티, 커뮤니티,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가 우리예요. 우리라고 하는데 왜 우리예요? Why? 왜 우리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커먼이 있습니까? 어떤 똑같은 점이 있습니까? 똑같은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공통점이라고 그래요. 공통점. 똑같은 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임씨야. 임준. 패밀리 네임 임. 오! 미투! 그래서 여기는 임수빈이에요. 임수빈. 오! 오만 우리는 같은 패밀리 네임. 같은 패밀리 네임. 그래서 이 같은 패밀리 네임이 다 모입니다. 같은 모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어떤 모임이 있냐? 자, 여기서 임준이 있는데 여기 임준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 이 사람은 누구야? 서지영 씨야. 어? 패밀리 네임 다른데? 패밀리 네임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와, 미투! 서울 사람. 서울 사람. 자, 이렇게 같은 지역의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자, 여기에 임준 씨가 있어요. 임준 씨. 여기도 임준 씨.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사람은 뭐 오형섭 씨인데. 오형섭. 패밀리 네임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서울이고 이 사람은 어디예요?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이래. 그러면은 같은 지역도 아니네요. 그런데 이 임준 씨는 어디 학교를 나왔냐면 숭실대를 나왔어요. 숭실대학교. 나도 숭실대학교인데 이렇게 학교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다. 이렇게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패밀리 네임 같아요. 또는 홈타운 같아요. 아니면 스쿨 같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혈연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학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걸 봅시다. 여기 보면 네, 여기에다가 있죠. 자, 연고라는 것은 공통점, 커먼 함께 나누고 있는 거. 미투 이런 거예요. 미투.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혈연이라는 것은 패밀리다, 릴레이티브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러드, 진, 유전자겠죠. 유전자. 이런 사람들을 혈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연이라는 것은 릴레이션이에요. 릴레이션. 이 혈은 무슨 뜻이냐면 블러드란 뜻이에요. 피다. 피라는 것은 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연 이거는 고향, 홈타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 에어리어. 그죠? 그래서 지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역. 근데 이 지라는 것은 랜드 이런 뜻이에요. 랜드. 네. 그다음에 학연. 스쿨이네, 스쿨. 그래서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어진 인연은 학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을 연고, we are the on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관계를 맺고 we are together. We are the one.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도와줘요. help each other. 그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효. 맞아요. 효도.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족이나 친족 관계 등으로 맺어진 인연. 좋아요. 여기 블러드죠, 블러드. 그죠? 그래서 혈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고향이나 출신 지역으로 맺은 인연. 지연. 이 지역. 지연. 같은 학교 출신으로 맺은 인연. 연. 학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돕다. 뭐라 그래요? 상부상조. 좋습니다. 상부상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상부상조, 상부상조. 서로 돕다, 서로 돕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 결혼식 가봅시다. 결혼식. 결혼식에서 돈 내죠. 결혼식 돈. 무슨 돈이에요? 수의금. 좋아요. 축의금. 네,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입니다. 그죠? 그런데 장례식에서는 돈 내죠. 무슨 조이금. 돈이요? 조의금. 조의금. 슬픔을 나타내는 의미의 돈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결혼식에 가서 조의금 어디서 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결혼해요. 너무 슬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가서 축의금 어디서 내요? 축하해요. 죽었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떡하죠? 케이아스. 헷갈려요. 저 실수하면 어떡해요? 어떡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다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둘 다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조금이에요. 부조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헬프 헬프. 헬프 헬프. 그래서 헬프 머니. 오마이갓. 이렇게 헬프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조금. 부조금. 그래서 축의금도 부조금이고 조의금도 부조금이에요. 부조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조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 결혼식을 할 때 돈이 많이 들죠. 비용. 돈이 많이 들어요. 돈. 나 결혼식 해야 되는데 결혼식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요. 3천만 원. 어떻게 What should I do?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도와줘요. 헬프. 그래서 이 사람이 5만 원, 이 사람이 10만 원, 이 사람이 20만 원 이런 식으로 도와줍니다. 이 3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부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장례식은요? 장례식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요. 장례식 할 때도 2천만 원, 3천만 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줘요.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부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축의금, 조의금 모두 도와주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정치를 볼 텐데 정치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자, 한국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 뭐예요? 폴리틱스인가? 정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정치는 이런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그냥 가버먼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거. 그다음에 나라의 살림. 살림이라는 것이 예, 돈을 가지고 오고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라의 살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치. 의미부터 볼게요. 자, 정치라는 건 넓은 의미가 있어요. 정치가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서로 회의도 하고 결정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좁은 의미로는 작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나? operate 이렇게 하는 것을 통치하는 것을 정치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나라를 데모크러시죠.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 주의라는 것은 생각이란 뜻이죠. 생각. 오피니언. 의견이란 뜻이요. 오피니언. 의견인데 이즘이죠. 이즘. 이즘. 데모크러시즘이죠. 데모크러시. 그래서 이 민주라는 말을 봅시다. 민주. 민주라는 것은 여기는 국민이란 뜻이에요. people. 그다음에 주라는 것은 오너라는 뜻이죠. 오너, 주인.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 이것을 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겠죠. 다음 시간은요. 요거 다수결과 법치주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의 정치가 헌법에 잘 나와 있는데 이 헌법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권 분립,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요 한 곳에 집중된다는 것은 독재다. 요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으면 당연히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비디오를 보내드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월요일에 또 볼게요. 안녕. 네. 네, 고맙습니다. 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Eh.